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기애적 성격 시리즈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다신 것 중에 되게 이렇게 강력하게 질문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권위자, 제일 힘든 권위자가 이제 부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힘든 건 뭐냐면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우리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직장 또한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가야 되는, 우리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집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장에 있어서 자기애적인 상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자기애적인 상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가끔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날입니다. 자기애적인 상사, 자기애적으로 착취하는 직장의 구조는 어떤 것일까? 이런 걸 한번 몇 가지를 우리가 수차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이런 자기애적인 구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여기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자기애적인 부모도 그렇고 자기애적인 친구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애적인 직장에서 그럼 나에게 뭘 요구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자기애적인 상사는 뭘 원하냐면, 나의 원하는 거를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가 내 손처럼 내 발처럼 이것들을 잘 해야 돼, 이거예요. 근데 그 잘 해야 돼가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보통 나와 너의 경계선이 있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있고 너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상호작용 속에서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경계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거는 너가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런 뚜렷한 경계선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나의 수족처럼 착 알아차려서 너 스스로 했으면 정말 좋겠어,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건 되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그 소망 속에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어린애 같은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 속에는 어린애들은 어때요? 부모가 뭐든지 다 알아서 해주면 좋겠고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뭐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엄마가 그것도 몰라요? 엄마라면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또는 아니, 제가 그것 때문에 화를 몇 번이나 냈는데 지금 내가 화가 왜 났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실은 여러분, 말을 해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얼굴 이마 좀 찌푸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를 어떻게 알아요? 실은 10중 8구는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애적인 상사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 자아의 연장선상, 이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식도 자기애적인 사람들에게는 내 자아의 연장선상에 있는 나의 어떤 만족의 도구,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있기만을 바라거든요. 근데 상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너가 이거를 해야지, 이걸 잘 심어줘요, 이분들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냐면, 마치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주는데, 그거를 어떤 느낌을 주면서 하냐면은, 직장이 아니라 마치 가정처럼, 마치 가정 같은 느낌? 또 직장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엄마나 아빠처럼. 실은 엄마나 아빠도 성인 자녀와는 어떤 경계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사들은
되게 곰살맞게 군다고 할까요? 되게 다정하게 군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시콜콜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의미예요. 너와 나는 굉장히 밀접해. 너와 나는 경계가 없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던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계속 꼬치꼬치 물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까지는 보통 잘 묻지 않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면서, 그래서 당이 몇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넌 그걸 먹었어? 왜 먹었는데? 그건 당이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래서 잠은 몇 시에 잤어? 아이고, 그거 뭐 이렇게 해서 네 방에 이런 게 없구나. 이런 거를 막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되게 어쩌면 다정하다. 또는 뭔가 우리가 격이 없이 친하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이렇게 코치코치 물어보고 어쩌면 다정한 말을 하기도 하고 마치 내가 너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다정하게 또는 어떨 때는 훅 들어오면서 뭔가 짜증을 확 내면서 너가 내 말을 안 듣고 내 수족의 노릇을 하지 않을 때 뭔가 차가워지고 휙 토라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의 측면에서 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적으로 더 가까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성들에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니 저분이 나에게 우리 집 애에게도 관심이 많고 또 이것저것 물어보고 마치 도와주는 어떤 것도 하고 알아봐주고 막 이렇게 나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슬쩍 이렇게 손을 얹어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우리 사이가 이게 괜찮은 걸까? 그러니까 되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밀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돈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돈 문제도 갑자기 뭐 내가 빌려줄게 하고 했다가 야, 나 이거 했는데 그거 좀 빌려줄래? 이렇게 돈에서도 경계가 이제 흐려지기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이 자기애적인 이 상사들이 굉장히 원하는 게 뭐냐면은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잘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따뜻함이 그립고 뭔가 가정의 어떤 이렇게 친밀감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왔을 때 마음속에 그게 나에 대한 어떤 다정함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것과 함께 이렇게 굴러가면 이제 그 사람은 이 자기애적인 사람의 어떤 경계선이 없이 침범을 당하는 것을 허락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자기애적인 어떤 상사나 회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에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확 들어올 때 탁 쳐내도 안 돼요. 굉장히 부드럽지만은 거리를 두고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만 약간 이렇게 밀어내는 약간은 그러니까 알지 못할 정도로 밀어내면서 네. 그래요. 조금 그런 면이 있지요. 뭐 이렇게 해야지. 그때 그래서 몇 시에 뭐 하고 그래서 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하면 내 경계를 이제 가드를 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거 좋죠. 굉장히 화목한 그 직장, 되게 따뜻한 직장, 친밀한 직장, 이런 거 좋아하지만 가족은 가족과 직장은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자기애적인 어떤 욕구를 가진 상사로부터 비롯된 그런 친밀감과 경계 허물기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든 나와 그 사람의 경계를 지켜내야만 하겠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경계를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다가왔을 때
뭐라 그럴까? 이제 만일에 내가 그들처럼 이렇게 그의 팔이 되거나 다리가 돼서 그들이 이끌리는 대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너는 문제가 있다. 너는 문제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박수치고 거기에 막 좋아하고 슉 끌려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왜 이렇게 적극성이 없느냐, 혹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서 다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협조가 떨어지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본질, 너는 좀 얘가 이상하다, 응?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사람들은 되게 흔들리거든요. 만일에 거기서 경계가 허물어져 있다면 이건 정말 더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깝게, 너무 꼬치꼬치 모든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 속에는 그런 침범하는 자괴적인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무 단호하거나 자극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직장이라는 곳이 그러잖아요. 이 직장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해요. 내 목숨줄이다. 나의 어떤 밥통이다. 어쩌면 나의 커리어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특히 이제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 직장을 다른 대안이 없이 훅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좀 굉장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부드럽지만 단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자극을 하면 안 돼요. 나 그거 못해요, 이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내가 그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번에 그게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굉장히 부드럽지만 정말 못한다는 거를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쟤는 조금 까칠해, 또 이런 말을 좀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적절하게 부드럽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경계를 세운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될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자괴적인 상사의 출발이 뭐 막 화를 내거나 막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거나 그런 것이라면 금방 조금 눈치를 채겠죠. 근데 훨씬 더 친밀하고 더 조목조목, 더 다정하고 나긋나긋하고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것들을 인식하고 어쩌든지 거기서부터 경계를 허물지 않고, 이거는 뭐 자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나의 경계선을 상대방이 얼마나 침범하고 있는가, 굉장히 따뜻하지만 얼마나 함부로 훅 들어오는가, 여기에 대한 관찰은 항상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직장에 대한 시리즈, 너무 침범해 오는 경계선들을 반드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유지하라, 이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측면들을 한번 볼게요.